자, 광합성 과정 한번 적어봤지요? 자, 광합성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빛 에너지고 어디에서 일어난다? 녹색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것 중에서 주인공이 바로 누구다? 물이에요. 물. 자, 오늘의 주제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어떻게 입까지 이동할까입니다. 자, 교과서 132쪽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물의 이동 알아보기 실험을 한번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있어요. 가가 있고 나가 있어. 그리고 얘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눈금 실린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찰을 자세히 해보면 눈금 실린더에 물이 동일한 양이 있고 그 위에 기름막이 있어요. 자, 물 위에 기름막이 있으면 이 물이 자동적으로, 이게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이 물 속에 뭐가 담겨 있어? 하나는 잎이 달린 식물, 하나는 잎이 아예 없는 식물을 넣어놨지요. 자, 이게 하나의 실험인데, 자, 이 실험에서의 조작 변이 보겠습니다. 자, 조작 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가? 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잎이 있고 하나는 잎이 없었지요. 잎의 유무가 조작 변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잎의 유무에 따라서 어떤 실험 결과가 나올까요? 이게 바로 종속 변인인데, 자, 이 실험에서는 아마도 뭐가 변할 것 같아? 물이 변할 것 같아. 자, 이 물의 높이가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의 높이 변화가 바로 종속 변인입니다. 자, 여기에서 눈금 실린더를 사용한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자, 수면의 높이가 변할 때 얼마만큼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눈금 실린더를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실험에서의 통제 변이는 뭐겠습니까? 즉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가? 자, 첫째, 넣어준 물의 양이 동일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용한 식물의 종류도 동일해야 될 것이고, 자, 기름막의 두께 이런 것도 다 동일해야 되고, 눈금 실린더의 크기 이런 것도 동일해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하루 정도 뒤에 보통 관찰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과는 가의 수면이 더 낮아졌어요. 자, 그러면 가가 왜 수면이 낮아졌을까? 물이 일단은 줄어들었다는 거지. 자, 근데 증발은 할 수 있어 없어? 증발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증발할 수가 없지요? 기름막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증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물은 다 어디로 들어갔다? 나뭇가지 잎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뭇가지 안으로 들어갔어. 자, 근데 여기도 식물이고 여기도 식물인데 둘 다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쪽에는 물이 식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만 물이 식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즉 결론은, 자, 물이 어떤 경우에만 나뭇가지 안으로 들어가더라? 잎이 있어야지만 나뭇가지 안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실험입니다. 자, 요거는 약간 달라요. 실험 방법이. 자, 요거는 또 자세히 보면 나뭇가지가 있는데, 자, 둘 다 비닐봉지를 씌웠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가는 잎이 있는데 나는 잎이 없어요. 자, 그럼 조작 변인이 바로 뭡니까? 똑같이 잎의 유무예요. 자, 그러면 종속 변인은 뭐야? 아까는 눈금 실린더, 물이 담겨있는 눈금 실린더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비닐봉지만 씌웠어요. 그러면 비닐봉지 안에 뭔가가 변화가 생기겠지요. 자, 이게 바로 종속 변인입니다. 잎의 유무에 따라서 비닐 주머니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종속 변인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식물의 종류는 동일해야 되겠지요. 자, 그리고 비닐 주머니의 크기나 색깔이나 뭐 이런 거, 이 비닐봉지의 종류도 동일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도 하루 정도 뒤에 관찰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바로 가 비닐봉지 안에만 바로 뭐가 맺힌다? 물방울이 맺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방울이 지금 어디에만 맺힌다고?
잎이 있는 가에만 맺혀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잎에서 뭐가 빠져나왔다는 겁니까? 바로 수증기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잎에서 물이 바로 나오지는 않아요. 만약에 물이 나왔다면 잎 주위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데 한 번도 관찰한 경우는 없잖아. 자, 잎에서는 자, 수증기가 자, 즉 기체 형태로 나와요. 근데 이 수증기가 나왔는데 주변에 뭐가 있어? 조금 온도가 낮은 비닐봉지와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증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물이 되겠지요. 즉 기체가 물이 액체가 돼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액화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물방울은 여기 안에 있는 물방울은 자 수증기가 식물의 잎에서 나온 수증기가 액화되어서 나온 물방울이라는 거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실험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식물의 줄기에서 흡수한 물이 어디를 갔어? 잎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갔지요. 자, 이런 현상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증산작용이다 라고 얘기해요.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식물체 속에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어디를 통해서 잎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배우겠지만 잎을 보면 기공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기공은 기체가 드나드는 구멍이에요. 기체 구멍. 자, 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증산작용은 증발 현상이랑 조금 비슷해요. 대신에 어디에서 일어나는 증발이다?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증발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런데 이런 증산작용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여러분 방금? 잎의 기공을 통해서 일어나요. 증산작용은 어디에서 일어나? 잎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자, 증산작용과 물의 이동을 볼 건데, 자, 식물 잎에서 일어나는 증산작용으로, 자, 어디에서? 뿌리에서 뭐가 흡수가 돼? 물이 흡수가 돼요. 이 물은 어디를 거쳐서? 줄기를 거쳐서 잎까지 이동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잎에 도달한 물은 바로 광합성을 비롯해서 식물의 뭐에 사용이 된다? 생명활동에 바로 사용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자, 물은 어디로 이동했다? 뿌리에서 줄기를 통해서 잎까지 이동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왜 그런다? 뭐 때문에? 증산작용으로 일어납니다. 자, 가볍게 비주얼 싱킹 하나 하겠습니다. 자, 노트에 적겠어요. 제목은 식물에서의 물의 이동이다 라고 적고 자, 나무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나무 여러분 잘 그릴 수 있지요? 자, 나무는 가볍게 줄기와 자, 그리고 뿌리 그리고 또 뭐 그리면 됩니까? 잎을 그리면 되겠지요. 자, 바로 뿌리 여기가 뿌리예요. 뿌리와 줄기 그리고 잎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의 이동을 그릴 건데 여러분 물은 파란색으로 쌤이 그릴게요. 자, 물은 어디에서 흡수합니까? 흙에 있는 물을 뿌리에서 흡수하지요. 그런 다음에 줄기를 통해서 이동하고 그리고 잎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나간다? 공기 중으로 나가요. 자, 이때 나갈 때는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수증기 형태로 나가지요. 자, 흡수할 때는 어떤 형태로 흡수가 돼? 물의 형태로 흡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뿌리에서의 역할이 바로 뭡니까? 뿌리는 자, 물이 흡수되는 역할을 해요. 물을 흡수하는 게 바로 뿌리입니다. 그러면 줄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물이 이동하지요. 자, 그러면 물이 이동하는 장소가 있는데 줄기에 바로 이곳이 바로 뭐냐면 물관이에요. 자, 줄기에 있는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동합니다. 물론 물관은 뿌리에서 줄기에서 잎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잎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바로 이 물이 수증기의 상태로 나가게 된다는 거. 이거 그림으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동한다? 잎까지 이동한다 라고 얘기했었지요. 근데 자세히 보면 자, 물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보통 아래로 떨어져요. 이거는 왜 그러지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는 중력을 무시하고 위로 올라가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다고? 바로 증산작용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콜라 되게 많이 먹지요. 콜라에 이제 빨대를 꽂았는데 자, 이 빨대만 꽂아 놓으면 콜라가 위로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 빨대 끝에 입을 대고 쪽쪽 빨아줘야 돼요. 빨아줘야지만 위로 쭉 올라가요. 즉 빨아주는 힘이 있어야지만 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식물에서 좀 전에 뿌리에서 줄기에서 잎으로 올라갈 때 자, 위에서 빨대처럼 쪽쪽쪽 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야? 바로 증산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포인트. 증산작용의 효과 볼게요. 자, 증산작용은 수분 상승의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즉, 어디에서 흡수한 물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통해서 잎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그게 바로 뭐라고? 증산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즉 증산작용이 계속 수증기를 밖으로 내보내잖아. 이게 하나의 힘이 되어서 수분 상승의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즉 증산작용은 빨대를 쪽쪽 빠는 힘과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리고 증산작용의 효과. 자, 증산작용은 식물의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해요. 자, 뿌리에서 흡수한 것은 바로 뭡니까? 물이에요. 근데 식물 잎에서 나갈 때는 수증기 상태로 나가지요. 자, 여러분, 물이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열이 흡수됩니까? 방출합니까? 바로 열이 흡수가 되어야 되지요. 자, 이 열을 어디에서 흡수를 해? 식물에게서 얻어서 수증기가 돼요. 자, 그러면 식물은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답니다. 자, 증산작용의 효과, 자,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